자, 이번에는 선체 용선 계약 또는 나용선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나용선이 무엇입니까? 버슬라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박만 빌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선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선체 용선 계약이다. 선체 용선 계약. 그래서 배 몸만, 선장 그런 거 안 딸린 식구, 딸린 식구 없는 오직 그 배 자체만 빌리는 것을 선체 용선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용선자가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그렇죠? 자, 이 용선자가 자기가 선원을 선장이라든가 선원을 자기가 임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지배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에게 선박을 제공을 받는데 그냥 선박만 빌리는 거죠. 그래서 선박을 빌리고 그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용선료는 더 싸져야 되겠죠. 왜? 선원 등이 없기 때문에. 자, 선체 용선 계약의 종류에는 용선자가 선박 소유자로부터 선박만을 용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선원과 함께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어찌됐든 통상적으로는 이 선박만을 용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선원과 함께 제공되는 선체 용선 계약에 대해서 상법은 선박 소유자가 선장 그 밖에 회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닌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서 회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역시 선체 용선 계약으로 본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원부 용선 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박을 관리 지배하기 때문에 선박과 관련해서 일체의 책임을 이 용선자가 부담하겠죠. 그래서 선박 수선 의무, 선박 충돌에 따른 책임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게 준용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배도 빌려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집에 딸린 식구까지 빌려 쓰는 건 아니죠. 용선계약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 소유자로 하여 선체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에는 선체 용선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관계는 민법상 임대차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체 용선자는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선박 소유자는 용선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등기 청구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선체 용선 등기의 협력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등기한테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선체 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 관계 한번 보시죠. 자, 선주가 있습니다. 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선체 용선을 해줬습니다. 용선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제3자와의 관계가 있다. 그랬을 때 선체 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 관계는 선체 용선자, 자, 이 사람이죠. 선체 용선자가 상행에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이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항해, 상행위 등의 목적으로 상행을 할 경우는 이 용선자와 제3자는 무슨 관계? 이것은 선박 소유자, 선주와 동일한 책임,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선박 소유자와 제3자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선박 소유자와 제3자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선박 이용에 관해서 우선 특권은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 우선 특권은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 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의 반함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권 소멸. 자, 당사자 사이에 뭡니까? 채권은 선박이 선박 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축은 그 뜻을 기재한 계약서상의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표로 다 정리를 해놔봤는데요. 자, 항해 용선과 정기 용선은 같은 용선 계약인데 뭐다? 선장이 딸려 나온다. 그쵸? 선장이 딸려 나온다. 그래서 자동이 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다? 이것은 항해 단위로 특정한 일의 항해 또는 연속된 항해 단위. 이거는 뭐다? 기간 단위로 한다는 점만 틀리고. 자, 선박은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죠? 선주가 지배하죠. 그래서 둘 다 똑같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지배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선박 소유자가 해상 운송인이고 하주는 항해 용선자고 이때 정기 용선자에서는 항해 지휘권, 선장 지휘권이 있다라고 했지요. 그 점에 있고
선체 용선은 뭡니까? 자, 용선자가 관리 지배한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체 용선자의 선박 지배가 있다. 이 점이 특특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와 비슷해서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계약으로서 제 운송계약인데, 자, 용선자가 자기 명의로 제3자와 체결한 제2의 운송계약. 이거는 우리가 상법 총칙에서도 배웠고, 앞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용선계약을, 주된 용선계약, 그 다음에 제2운송계약,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용선계약을 맺는 거. 이것을, 제2운송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통운송계약과 복합운송계약이 있는데, 자, 해상 운송인이 자기 담당 구간과 전 구간의 운임을 받고 자기와 연락이 있는 다른 운송인 운송수단에 대해서 목적지까지 전 운송을 운수하는 계약이 통운송계약이 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 가고, 부산에서 뉴욕 가고, 뉴욕에서 보스턴 가고. 그럼 여기는 화물차, 여기는 뭐죠? 선박, 여기도 트럭. 기차로 갑시다. 기차, 선박, 화물차. 이렇게 다 복합된 거죠. 그래서 한 운송인이 뭡니까? 한 운송인이 이걸 다 자기가 따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해상 운송인이 자기 담당 구간과 전 다른 구간의 운임을, 저 운송을 다 따안고 운임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하는 것을 통운송계약 또는 연락운송계약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 형식에는 제1의 운송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는 단독 통운송계약과 전 운송인이 공동계약하는 공동 통운송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통운송계약 중 육상, 해상, 항공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을 복합운송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항에서 이 여러 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선장은 거부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운송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이제 양육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하는 운송물에 대해서 선장은 지체 없이 공탁을 하는 거죠. 자, 요만큼에서 요만큼을 띄어서 이미 제1의 운송인한테 줬습니다. 1의 선화증권 소지인한테 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2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나타나가지고 요거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요것을 여기다도 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 선주는 뭡니까? 여기한테 줘야 될지 여기에 줘야 될지 헷갈리죠. 그런 경우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공탁 맡길게.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탁에 맡겨놓고 찾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는 다른 선화증권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는 와중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공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속 운송계약. 계속은 뭐냐면 이렇게 이 구간을 계속 운송하는 계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그 구간 동안 계속 같은 물건을 계속 보낸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는 계약이겠죠. 그래서 해상 운송인이 송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일정한 운임으로서 일정한 종류의 적하를 수시로 계속해서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거. 예컨대 부산에서 뉴욕으로 가는데 사과 한 박스를 예컨대 100달러에 날라주기로 했다. 운송하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그 동일한 사과 한 박스 계속 이렇게 주겠죠? 그러면 동일한 율로 계속 날라주는 계속 하고 동일한 요금을 받겠죠. 이것이 계속 운송 계약이다. 그다음에 혼합 선적 계약은 뭐냐면 해상 운송에서 서로 다른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자기의 적하를 다른 동종의 혼합물과 혼합하여 운송할 것을 승인하는 물건.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유류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섞어서 운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래서, 유조선, 원유, 그 다음에 곡물, 이라는 것들이 해당되겠죠? 예선 계약은 뭡니까? 배를 끄는 거죠. 배 끄는 계약. 그래서, 예컨대 바지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동력 없이 큰
멈춰만 있는 배, 이것을 바지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배가 끌어주기라는 계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해상 운송인이 예선료를 받고 선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선박을 일정한 지점에 예선하거나 또는 단순히 타선의 동력을 공급하거나 그 운항을 보조하여 예선하는 계약, 이것을 예선 계약, 예선은 뭐다? 끌어주는 계약, 배를 끌어다 주는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 항해 용선 계약과 이번 시간에 전기 용선 계약을 살펴보고 플러스 알파를 배웠습니다. 예컨대 선체 용선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한 계약의 형태를 보았는데요. 자, 이걸로써 이제 뭐가 이제 끝났죠? 우리가 용선 계약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선 계약의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용선, 항해 용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선체 용선 계약이 뭐고, 선박 임대차가 뭐다. 근데 현재 올해 이번 2007년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선박 임대차라는 말은 이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선체 용선 계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